그러면 이제 우리 삼성전자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10년 만에 회장에 취임을 하면서 이제 뉴 삼성 문을 열었잖아요. 그러면 조금 뺐다가 뉴 삼성 딱 하면서 신경영 막 선포하면서 그때부터 삼성전자 주가 쫙쫙 가질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안 가. 왜냐면 법률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아서 첫 번째 자기 신상에 대해서. 그래야 뭔가 설치고 칼싸움도 하고 막 날씨는데 아직까지 발목 잡고 이렇게 잘 뭐 하고 돈 벌려놨다가 또다시 감옥 가면 어떡해. 이게 해결이 돼야 되잖아. 이거에 대한 도장이 안 찍혔어. 그럼 법률 판결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개인의 법률 리스크는 계속 깔고 나가는 거야. 그러면 법률 리스크가 있으면 사람은 똑같은 거야. 그리고 봐봐. 이게 결제해서 사인을 쉽게 하겠어? 그러면 어떻게 책임 대장들 해놓고 니네들 보고 하지만 결제 나중에 이렇게 좀 완충작용을 만들겠지. 그러면 돈주인이 선두에 쓰는 거랑 행동 대장들 보내고 하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우리가 이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삼성 내부적으로도 분명 고민을 할 거고 그게 뭐가 있을까 좀 자료를 찾다 보니까 미래전략실의 부활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사실 그룹에서 컨트롤 타워로 미래전략실이 처음에 비서실, 구조조정본부, 전략기획실, 미래전략실로 바뀌었는데 2017년도에 해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미래전략실이 했던 게 각 계열사들의 내용을 다 합해가지고 그룹 차원으로 미래의 방향성을 딱 제시를 해주는 건데 미전실이 없어지다 보니까 태스크포스 팀끼리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거를 하나로 모아가지고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가가지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뭐 위원회 분들하고 뭐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쪽에서도 미래전략실 같은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의 법률 리스크가 그대로 있다고 해도 그 의견을 모아서 그룹 전체의 방향성을 조금 더 제시할 수 있고 이재용 회장의 의중도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있다면 이런 리스크를 조금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지금 내가 행동대장 시스템이 그거야. 우리 박수 한번 쳐주죠. 이 거버넌스 책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네. 뉴스 하나 딱 봐도 자, 여러분들 이렇게 기업의 과거라는 게 너무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들 사전 예약하셨던 분들은 책이 집으로 도착을 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책 제목이 뭐냐고 궁금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여기 딱 세워놨으니까 여러분들 따끈따끈한 신간. 이 거버넌스라든지 지금 이재용 부회장님의 전략적 선택이 지금 그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뭔가 자기는 묶여있고 의견을 모아야 되는데 대리인이 필요해. 그러면 이제 이재용 부회장님 뭐 하시겠어? 이제 회장이에요. 회장님 돌아다니면서 조인트 가는 거지. 저 다리 준비하세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평택도 가고 성수도 가고 막 해외도 가고. 그렇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사인은 못할 거예요. 왜냐면 법률 리스크와 미중 간에 요번에 이제 뭐 중간 선거 결과가 뭐 조금 바뀌거나 뭐 결정적인 게 나는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유럽 시장을 어떻게 만드나 나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은 이제 그 완전히 시진핑 주먹 안에 딱 들어왔잖아. 그럼 이분은 막 때리고 막 할 것 같지? 절대 아닙니다. 유화 정책 씁니다. 꼬시는 정책 써요. 그러니까 꼬시는 정책 속에 삼성 반도체, SK하이닉스 중국에 있는데 여기에서 D램보다 시스템 반도체 이쪽이나 아니면 5G, 6G의 통신. 그러니까 지금 미국 러시아 여기서 이 문제가 그러니까 중국의 통신 이런 게 틈새로 삼성전자 통신. 이게 또 그러니까 가전보다 통신 에너지.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그 에너지를 키울 수 있는 삼성전자를 한 단계 줄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거고. 이게 보면 6G, 5G, 자율자동차, 모빌리티, 스마트 시티, 네온, 중동 쫙 연결돼. 그래서 선생님 지금 말씀해 주신 걸 우리가 다 요약을 해보면 이거를 하기 위해서 태스크포스 팀을 넘는 미래전략실 같은 컨트롤 타워가 반드시 필요하고 컨트롤 타워가 있다면 삼성이 45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던 부분에서도 분명히 집행이 될 거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삼성의 새로운 시대를 열 때 좀 영향을 미칠 거다. 그래서 나는 중동에 집중할 거야. 근데 저는 그보다 선생님 우리가 이제 이재용 회장이 어떤 부분으로 해 나갈지 그 부분에서 하나씩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가 좀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반도체. 근데 이제 시스템 반도체가 선생님께서
집중을 할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이미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글로벌 1위에 달성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운 바가 있대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팹리스, 파운드리까지 해가지고 이걸 내가 다 먹겠다. 이 반도체 2030 비전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시스템 반도체 관련 종목은? TBI텍, SNS텍, A테크는 칩셋 미디어지 뭐. 그럼 선생님 지금 위치는 다 이렇게 좀 떨어져 있잖아요. 아니 올려놓고 눌림목이지. 근데 이거는 저점이 높아져 있는 종목 섹터야. 다른 거와 달라. 저도 일봉으로 봤을 땐 또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주봉으로 보니까 일단 그래도 조금 회복해 나가는 움직임이 보이더라고요. 그게 이제 본격화되려면 TSMC 숏이 걸리는 게 확실히 보여야지. 근데 이제 지금 미중 갈등 뭐 이런 것 때문에 TSMC가 또 그거 양산하는 거를 조금 지연하면서 삼성 쪽에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 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TSMC 그러니까 시진핑 플러스가 간단히 독재 그에서 홍콩 주식 박살, 그 다음에 뭐 여행 관련주들 뭐 이제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박살, 이런 것도 카지노줄 박살 이게 동시에 나왔다면 또 TSMC 마이너스가 오히려 반사이익이 이제 삼성전자 받을 거다라는 에너지가 살짝 올려놨어. 57,000원에서 6만원까지 3,000원을. 그러면 이제는 거기서 잘 놓으면서 이거 6만원을 치고 나가려고 그러면 어떤 논리가 나왔냐면 이제는 뭔가 밑에 단에서 대장이 나와야 돼. 대장. 시스템 반도체에서 대장이. 그게 그래서- M&A에 대한 기대가?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그래야 뭔가 왜냐면 그 행동대장에서 전략적으로 뭔가 타겟팅을 정할 거란 말이야. 자기이 집행되지 안 되지는 이제 회장님이 결정이고 그렇지만 시도는 할 거라고. 거기에 대상이 되는 것들을 미리 선점하는 거. 그 다음에 DBI텍을 왜 집중하냐면 실적이 장기적으로 좋아지는 거. 이런 것들이 같이 겹치는 거고. 그 다음에 부자 뛰면서 회장되면서 주가가 가장 민감하게 움직인 게 뭐야? 삼성물산. 그동안 그냥 눌렀던 지배구조 삼바 문제 또 법률 리스크 때문에 삼바 이런 부분에서 삼성물산이 움직이고 있고 오늘 아까 중요한 얘기를 했잖아.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뭐가 3위로 올라왔어? 뭐가 3위로? 삼바야. 4등에 있던 삼바가 올랐어. SK하이닉스 밑으로 내려오고.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 SK하이닉스니까. 이것도 하나의 징후 같지 않아? 3등으로 올랐다면 그럼 매매 바스켓 들어오면 1등, 2등, 3등 순서로 들어갈 때 비율이 달라지거든. 4등보다 3등이라는 게. 그럼 선생님 이재용 회장 시대에는 바이오도 또 주력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요새 또 유행하는 단어 한번 만들었더라. BBB 막 이런 거. BBB. 바이오. 반도체 바이오. 뭐 하나 또 뭐였지?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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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선생님 우리 바이오주들 사실. 바이오는 근데 그거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 때 올랐던 그 구제약주와 뭐 이렇게 위탁 생산을 하는 쪽과 이렇게 좀 나눠서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돈의 성격에 따라는 게 근데 나는 시젠 이제 PCR 할래. 해요? 어. 코로나 이제 뭐 그거 뭐 집계도 안 한다고. 뭐 세상이 어떻게 알아? 또 다시 또 5차 변이해서 또 갑자기 내년 3월부터 날지 거의 10분의 1 토막됐어. 그러니까 이제 머니 게임 할 것 같아. 그 앞서서 말씀하셨던 이게 많이 망가진 종목들 한 번씩 거기 30에서 50% 정도는 나올 것 같아. 그래서 머니 게임, 그냥 머니 게임, 12 머니 게임 내년 3월 말까지 납복 받아야 되는 대박이다. 이제는 그래서 근데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보다는 딴 거 팔아먹겠지. 근데 선생님 이런 바이오주 전체로 확산해서 보는 게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 위탁 개발 생산을 하잖아요. CDMO를 하는데 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이 되어 있는 바이오주를 투자하는 건 어때요? 뭐 서린바이오, 일신바이오 같은 거? 그건 좋은 아이디어. 그것도 차라리. 좋은 아이디어. 근데 삼바가 가야지. 가겠지요? 그러니까 근데 삼바가 지금 얼마냐면 87만 원이야. 그리고 삼바 안 빠졌어. 안 빠졌네요. 삼바 안 빠졌어. 왜 이렇게 굳건했대? 그러니까 뭐가 밑바닥 깔려 있냐면 법률 리스크보다는 바이오 에피스 분명히 나스닥 이번에 회장님 돼서 상장시켜서 자산 가치 여기 또 겁어놨어. 그 책에 나와 있어요. 그거 개념이 여긴 깔린 것 같아. 그래서 당분간은 3B가 정답인 것 같아. 원래 이제 막
뭐 신용 등급 이럴 때 아니면 우리가 그런 거 볼 일이 없잖아요. 3B가 좋은 3B 시대가 시대가 연말까지. 그리고 이제는 삼성 말고 3B. 그리고 세력주장, 아, 머니게임장, 그리고 시가상인 종목은 롱숏 이용하기.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실적은 이제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전부 정책 모멘텀. 이렇게 되면 굵직하게 한 3개나 5개로 군집 편성의 포트폴리오가 딱 나와. 네. 그거에서 종목을 연말이나 내년 3월까지 트레이딩 하는 게 어떻겠나. 아직은 추세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일신바이오도 그렇고 서린바이오도 나쁘지 않다라고 하셨는데 이미 주가 한번 올랐다가 좀 하락을 하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52주 최저가에서 30에서 50% 오르는 건 하지 마. 하지 마. 오히려 눌림목대 하자. 아직 그 바닥에서 10% 미만에서 왼쪽 절벽에 옆으로만 기는 것들 거래 없다가 갑자기 늘을 때 그때 따라붙자. 그런 걸 바이오나 이런 세력 잡주 납폭받아주는 그래서 수급을 봐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단타 3일에서 5일 만에 반짝 우리 유바이오로직스 10,000원에서 13,000원 갈 때 반 때려라 10,000원 다시 오잖아. 이번에 뭐 콜레라였나? 뭐 이거 관련된 이슈가 있어가지고 또. 근데 이럴 때 집사 조직들은 뉴스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우리 이제 여기로 빠져나가지 말고 삼성 얘기 조금 더 하고 그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삼성이 반도체, 바이오, 차세대 통신 선생님 앞서서 살짝 말씀해 주셨지만 5G를 선도한 게 삼성이다. 사실은 이제 6G를 위해서 좀 힘을 내고 있다라면서 사실상 지금 2019년부터 5G 선행 기술 연구를 해오고 있었대요. 2020년 7월에 6G 선행 기술 연구원이 있고 6G 백서를 발간을 했다. 자, 이재용 시대의 새로운 플래그십 사업이 통신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럼 선생님 5G 관련된 종목들이었던 그 종목들이 다시 부상을 하는 건가요? 뭘 어떻게 봐야 돼요? 통신 관련해서는? 근데 아직까지 뭐 오이솔루션, KMW 뭐 이런 것들 RFHIC 그냥 이것도 낙폭과대는 틈새 순환 정도 보지 주력은 그냥 삼성전자. 그러니까 반도체와 이런 거에서 파생된 이런 느낌인 거지. 통신 이런 게 아직까지 뭔가 하나의 삼성이 뭘 투자를 한다거나 해서 엄청 관심을 받기는 어렵다. 그리고 오히려 그거 우선순위가 있어. 우리가 리오프닝에도 ZTC 하나도 여행부터 JTC? 그 다음에 카지노는 하지 말자 했잖아. 마찬가지로 5G 장비주는 아직 아닌 것 같아. 그냥 삼성전자의 반도체 그 시스템 반도체 집중과 전체적인 에너지에서 우리가 자동차나 스마트 시스템 하려면 통신 전력 인프라가 다 갖춰져야 되거든. 네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연결돼서 5G 하면 통신 장비주가 아니라 오히려 나는 자율자동차. 오히려 자율자동차. 자율자동차. 그것부터 먼저 우선순위. 돈이 고갈돼 있는 상태야. 그러면 먼저 선별해서 움직이는 게 예를 들어서 하이비전, 유비벨록스라든지 지금 오늘 S트래픽 상한가치 오히려 정책 관련주나 이런 부품단에서 뭔가 으쌰 나오지 통신 장비 설치까지는 나는 시차가 너무 큰 것 같아. 지금 이제 이재용 시대에 먼 미래에서 우리가 봤을 때 통신은 갈 것 같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에서 크게 수혜를 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거는 1년 정도 시간 걸릴 것 같아. 2024년이나 2025년. 그리고 오히려 지금 들여다보는 거는 나는 중동 쪽을 계속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 중동. 그 삼성 관련해서? 아니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 이제 삼성선이 마무리하고 중동 가자니까요, 우리.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 이재용 시대 조금 더 주려고 할 만한 것 중에 또 생각을 해볼까. 전기차 배터리가 있는데 삼성 SDI가 그 공장 방문을 했잖아요. 헝가리 가가지고 이재용 회장이. 근데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는 아직 LG 에너지 솔루션이라 SK 온 쪽보다는 투자가 좀 적긴 하지만 올해부터 열심히 좀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삼성 SDI는 어떻게 보시나요? 매도. 매도? 그래프 봐봐. 주가 많이 올랐으니까. 아니 뭐 가는 놈이 더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엔솔하고 삼성 SDI 우리가 그 배터리나 그 주력이라면 세 가지를 그 3대장을 떠들어. 엔솔, 삼성 SDI,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 알았어. 근데 삼성 SDI가 7월 달에 얼마냐면 52만 원, 지금 72만 원이야. 이와 같은 당에. 엄청나요, 진짜. 외국인이 4천억을 샀어.
그러면 이거 숏 걸리나 보는 거. 이제는 같고. 위치가 너무 부담스럽다. 그리고 오히려 SK 이노베이션 볼래? SK 이노베이션. 같은 배터리인데 SK 이노베이션 맞아. 그래프가 반대야. 이거 지금 17만 원, 18만 원이야. 맞지? 16만 원. 24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빠졌다. 지금 조금 10% 정도 올라옵니다. 삼성 SDI보다 그래서 내가 하나기술 A 프로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안 빠질 수 있어. 엔솔 같이. 내가 엔솔을 너무 빨리 팔았어. 35만 37만 원 잡았고 42만 원 그냥 박스 계속 사주더라고 기관이. 그치. 외국인하고 연기금이지. 이게 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삼성 SDI하고 갖다 얘기해서 배터리 3대장 중에는 삼성 SDI 엔솔이 너무 높아. 위치가. 그게 차라리 하나기술. 그거 할래. 그리고 오히려 SK 이노베이션을 한 20% 20만 원 매도 15만 원 매수. 그냥 오히려 트레이딩 감각으로 볼래. 차라리 SK 이노베이션이 낫다. 왜냐면 SK 그룹주 중에 이제 갈 게 없어. 다른 것들 다 문제되는 것 같고 거버넌스로 함께 끝난 다음에 그리고 요새 SK 회장님이 조용하시잖아. 조용하시잖아. 얼마 전에 뭐 재벌들도 요플레 뚜껑 핥아 먹나요? 뭐 그거 막 대답하고. 보이지 않지만 그 이혼 그 부분의 법 이게 좀 이제 뭔가 있을 거야. 그거는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혼 관련된 내용. 그래서 SK 그룹보다는 오히려 거버넌스는 우리가 최근에 이제 코오롱 그룹이나 롯데 지주 그룹 롯데인데 단기간에 짱또 맞았잖아. 네네. 그게 다시 또 회복할 것 같고. 그럼 선생님 코오롱 말씀하신 김에 티슈진 재상장 됐잖아요. 자, 코멘트 한번 해주실까요? 요새 신나게 물량 늘리잖아. 더 떨어져라. 끊고 밑에서 끊고 떨어질 때 왕창 늘릴 거야. 더블 정도 늘릴 수. 그러다가 또 상한가 한 번만 두 번 그냥 갑자기 확 칠 겁니다.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오면 우리는 전략을 항상 놔드리겠습니다. 한 1년 동안 티슈진 1000주를 3000주 만들기. 근데 선생님 이걸 한 번 파동을 못했으면 그 다음부터 해도 또 괜찮은 거죠? 언제든지 한 번이라도. 그러니까 처음 초보자들은 욕심을 내시려고 그래. 팔 때 더 갈 줄 알고 안 팔려고 그래. 그러면 어느 선을 깨면 나는 어느 수량을 반드시 목표 매도 타임이 안 왔어도 끊는다. 그 원칙만 지키고. 떨어 20이나 30 빠질 땐 반드시 사. 근데 샀는데 다시 더 떨어지잖아. 그럴 땐 끊고 밑에서 다시 사는 위치를 딱 정하면 한 번만 맞춰도 10%는 늘어.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단가를 잊어버려. 그리고 평가손 나고 이것도 잊어버려. 1000주를 1200주, 1300주, 1500주, 2000주, 3000주 만들면 이게 마이너스가 플러스 돼버려. 심지어 그 샘플링을 내가 사람들이 믿지 않아서 현대건설 6만 원에 1000주 산 거를 지금까지 변동에 그대로 있으면 거의 2000주 이상이 되고 그 다음에 시젠 16만 원에 꼬치에 딱 샀어 1000주 500주 갖고 로직 돌리면 그게 7000주가 돼. 말이 되니? 근데 그거를 중간에 더 늘리는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로직을 지키는 훈련. 그 다음에 이거는 목표가 물량 늘리기야. 네. 그러니까 물량 늘리기 기준을 잘 이용하셔서 여러분들 지금 현금 없는 분들이 또 대부분이잖아. 그럼 그분들은 그냥 아무것도 못합니까 할 때 이게 물량 늘리기라는 거는 내가 간단히 얘기해서 이 제자 중에서도 레벨이 있잖아. 나하고 20 그렇게 뭐 그런 애들 중심으로 전업자에서 훈련시키고 가르쳐주는 이거 어떤 만의 감각인데 여러분들한테 지금 요새는 그냥 각 종목마다 다 다르거든. 어떤 거는 시가상위 종목은 물량 안 늘려져. 20 종목은 안 하는 게 낫고 오히려 잡주들이 많이 늘어나. 세력주들이나. 그리고 오를 때보다 떨어질 때가 많이 늘어나. 그러니까 그거를 잘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주식으로만 갖고 있어도 조절을 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직장이니까 물량 못 내립니다. 그거 다 핑계입니다. 그 선에서 지정단가 정하면 돼. 미리 오파 내면 돼. 그리고 어느 가격은 미리 내면 돼.
그런 훈련이나 로직으로 따르시는 게 중요하지 핑계입니다. 핑계 대지 마세요. 또 이제 그 관련된 거는 어떻게 물량 늘리는지 또 카페에 올려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재용 회장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또 하지만 여전히 좀 리스크로 남아 있는 게 지배구조 또 보험업법 관련된 부분인데 어떻게 풀어나갈지 계속 체크해 보면서 관련 종목의 움직임 저희가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스님께서 말씀하셨던 중동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스님 11월 4일부터 4박 6일 일정으로 국토부가 5천억 불, 우리나라 약 710조 원 예상되는 사우디 네옴시티 수주를 위해 민간 합동으로 떠난다라고 해요. 중동의 보험. 안 오시니까 가는 거지. 빈사면이 왜 안 우리가 왔어? 삼행시까지 했는데 너무 미워할 거예요. 왜? 나는 거기 뒤에 보이지 않는 또 오징어 설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죽하면 안 왔을까? 오죽하면 안 왔을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또 우리 또 국토부 산하 민간단체가 또 얼마나 답답하면 갔을까? 옛날 아직 안 갔어. 갈까? 이집트하고 폴란드 그 수주할 때 그 방위청장이 그냥 계속 돌아다니시는 것과 같이 요번에 갑니다. 사람들이 가서 만나고 뭐 하다 보면 비즈니스가 이루어져요. 맞아요. 그러면 그 이루어지는 종목들을 미리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선생님 원래 우리가 네옴시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항상 뭐 관련해서 원전도 갈 거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뭐 한미글로벌 뭐 이런 것들 다 갔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 시멘트주가 네옴시티 관련주로 또 엮이면서 좀 움직임을 보여줬잖아요, 선생님. 근데 시멘트는 진짜 네옴보다 우리 지하화라든지 GTX라든지 이게 먼저 풀려야 될 것 같고. 근데 네옴시티 할 때도 시멘트는 들어가잖아요. 당연하지. 근데 이제 우선순위가 좀 있는 것 같아. 이번에 시멘트 간 것도 가만히 보면 성신양회 규모 작았어요. 약간 상속이나 뭔가 좀 다른 개념이 있어. 이번에 간 거 성신양회랑 삼풀 시멘트, 요새 그 고려 시멘트. 상속들을 많이 해. 주가 싸져가지고. 상속 종목들 머니게임 또 나올 것 같아. 쌀 때 준 거. 애들 다 번잖아. 다 끝났어. 그거 어떻게 해? 올려야죠. 그 행위 또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시멘트가 난 네옴은 삼성 엔지니어링. 요새 삼성 엔지니어링만큼 튼튼한 주식 없어. 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현대건설 그리고 또 히린 그 다음에 한미글로벌을 너무 올랐으니까 난 너. 그러면서 거기에 먼저 스마트시티 우리는 원전도 지금 얘네들이 미국 눈치 볼 수 있어. 응? 왜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지금 러시아가 잘못하면 핵을 건드릴까 봐. 맞아요. 푸틴이 자꾸 우리 핵 안 한다니까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바이든이 핵 얘기 좀 하지 마. 할 생각이 없으면 핵 얘기를 아예 안 한다니까? 이렇게 또 막 둘이 막 싸우잖아. 네. 이거는 중화사가 져서 돌아온 트럼프 만나면 여기가 해결이 다 돼. my friend. 그러면 나는 핵 관련된 연골고리나 원전은 중간 선거 보고 판단을. 그러네. 이게 조금 리스크가 있네요. 중간 선거 보고. 그 전에는 간단히 얘기해서 그 좀 밑에 단의 설계라든지, 설비, 그러니까 원전보다는 전력 설비라든지, 아니면 우리 그냥 현대로템 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 먼저 하는 게 나아. 큰 거 몰고 이게 작은 것들. 작은 그래서 말 나온 김에 현대로템 꼭 좀 봐달라고 댓글에 쓰셨더라고요. 아니 근데 법은 뭐해? 23,4천원에서 3만 원 도파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끌 개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번에 가서 수주해 오셔야지 뭐. 수주해 오면 그냥 갑자기 현대건설기계 같이 30% 팍 올라가지. 그럴 때 대응합시다. 그러니까 3만 원 아래서는 주무세요. 현대로템. 이것도 물량 늘리기가 가능한가요? 3만 원대 때렸어야 물량 들이기 가능하지. 지금은 여기서는 물량 가만히 주무세요. 그리고 3만 원 넘을 때 또 비율 매도하면서 물량 늘리기 전략을 세우겠습니다. 그때 끊을 건지 냅둘 건지 4만 원까지 보낼 건지는 그때 나오는 상황, 재료, 환경 얼마나 수주가 된 건지 뭐 분위기는 등등등. 어떤지 체크를 해서 알겠습니다. 이번에 뭐 사우디 제2의 중동의 보험 유가 상승을 활용을 해가지고 다양한 이점이 있다라고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사우디 중동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겠냐? 힘든데?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유튜브들에서. 천만에. 요즘 젊은 사람들 그런데 절대 안 간다고 막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자기의 자아 실현이 중요하고 나는 그러는데. 그 반대. 반대? 간단히 하나의 시험을 줄게. 이게 5만 원이야. 5만 원. 이거 막 찢어지기만 하더라도 이거 덜었어. 사람들이 냈다가 이걸 왜 할까요? 이 돈이 이제 제 겁니다. 70년 80년대 중동의 부분 몰라서 그래. 그때 열사 뭐에 왜 갈 거야? 현대건설의 아이디어 밤에만 공사. 근데 그것도 봤어요. 52주 시간 이런 거를 지키는 게 현장에서 갔을 때 무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풀어줘야 될 것 같다라는 요구사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건설사 측에서. 앞으로 우리의 큰 에너지는 한강 르네상스 하고요. 용산 여의도 개발 일가하고 중동입니다. 10년 동안. 사우디나 이쪽에서 어마무시한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고 이거 할 수 있는 능력 갖고 있는 노동력이나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이 그 선진국보다 우리나라 사람들 그리고 우리 노동자들이 꼼꼼해요. 아니 거기 하면 여기 갖다 대서 여기서 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 3배 월급이 더 세. 그럼 또 어떻게 생각하면 파이어족들 있잖아요. 가서 딱 이러고 딱 땡기고 나는 빨리 은퇴할 거야. 그렇지 2년간 바짝하고 배 타는 것보다 나아. 배요? 배 타봐. 끔찍하다가 1년 동안 2년 동안 배 타는 것보다 나아. 근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빡세게 해가지고 나 빨리 그러면 은퇴할래. 20대 30대 안 갈까지 줄 섰다 나. 장담한데 줄 선다. 응? 거기 가서 바짝 해갖고 중동 가서 한번 크게 돈을 불이킨 다음에 와갖고 내가 잃어버린 코인을 하든지 갑자기 복수 슬퍼진다. 열전 잃어버린 이거 코인은 하지 않는 걸로. 어. 다른 좋은 걸 사는 걸로.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지금 20대 30대들이 연금하고 굉장히 상황이 나쁘잖아. 오히려 도전 정신이 생긴다 그게. 그게 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더 빨리 그쪽에서 우리 가족이나 집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내 몸 하나 불살려갖고 가지. 그건 지갑이 있는 분들, 튼튼한 분들 얘기야. 지금 이 숨이 할딱할딱 하는 분들 얘기에는 지금 보면 택배도 뜨고 막 이런 사람들이 거기 가봐라. 오히려 나는 거기에 큰 에너지가 앞으로 우리 20대에서 40대에서 한번 또 3년 정도 그러면 억대를 모아갖고 오거든. 옛날 70년 80년대 그때 사람들이 돈 번 거 갖고 그 오일 그 중동 머니 갖고 옛날 사람들이 집 사고 뭐하고 해서 큰 우리나라 경제 부흥을 한 거거든. 이번에 또 그런 세대가 올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해외 수주. 진짜 가질 거야? 드려야죠. 근데 이게 한번 보기면은 제가 큰 실수를 해요. 돌려드릴게요. 돌려드렸습니다. 자, 해외 수주 연 5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세계 4대 건설 강국을 달성하겠다라는 게 우리나라의 목표라고 해요. 이걸 통해서 좀 어떤 모멘텀들이 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이번에 안 춥다고 하셨잖아요. 작년에 기억하시나요? 작년도 아니고 올해 뭐 여름에도 그랬어. 석탄 이런 게 부족해가지고 중국이 막 전력난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중국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셧다운도 하고 채굴도 많이 안 하고 해가지고 석탄이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합니다. 그럼 뭐 호주 가서 따오면 되지 뭐. 그냥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혹시 이와 관련해서 LX 인터내셔널이랑 뭐 이렇게 좀 어떨까? 근데 LX 그룹이 지금 이제 구본주 회장님이 이제 정중동 그동안 가만히 많이 있는 사지만 난 살짝 움직이고 있는 그런 거. 그러니까 이번에 거버넌스로 나는 솔직히 LX 그룹 다 했어. 크게 한 게임 끝났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나는 LX 인터내셔널은 그래도 지지를 좀 잘 받아주고 있어가지고 혹시 이게 또 모멘텀이 될까 해서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LX 하우시스 하자. 차라리 이런 뭐 모멘텀에서 LX 그룹을 한다면 LX 하우시스 건설 관련해서 건자재 아파트 질 테고 거기 들어가면 그게 들어갈 테니까 제일 그럼 선생님 석탄 이거 관련해서는 별로예요? 뭐 GS 글로벌 또 많이 빠졌으니까 차라리 이 섹터를 괜찮게 보신다면 제 생각에는 LX 인터내셔널보다는 그럼 GS 글로벌을 말씀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근데 석탄
그래 중국 석탄은 그래 에너지 나와. 나는 큰 에너지는 안 나올 것 같아. 근데 이제 문제는 언제 에너지가 나올지도 모르고 그리고 어느 위치에서 나올지도 모르고. 우리나라는 이 현 정부는 석탄은 북한하고 연결돼. 아 그래요? 그럼 북한하고 북한에 연결- 석탄이 있으니까. 북한하고 연결돼. 현 정부 색깔이 그거 막는 석탄이야. 그래서 우리 현 정부는 원전을 왜 강조하고 수소 발전을 왜 강조해? 방향이 달라. 태양광 왜 잡으려고 그래? 풍력 왜 잡으려고 그래? 한정된 돈 갖고 요거 축소한 걸 일로 뽑아야 되잖아. 석탄은 북한하고 관계의 에너지에서 플러스가 나오지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그쪽은 자제하거나 줄일 것 같아. 오히려 국유 자산이나 그 한국전력공사가 갖고 있는 자산을 어디다 매각하나. 거기에 뭔가 철도청이 저 용산 공작창 그거 언제 파나. 그래서 거기에 언제 삽두고 막 들어가나. 63빌딩 밑에서 저 용산 공작창까지 언제 지하에 이게 나오나. 오세훈 시장이 지금 그 지하 그 연구하고 막 요새 뉴스 나오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차기 대권 주자들이 지금 국토부 이분도 대권 욕심 없을 것 같냐? 내가 사우디 네옴을 완성시켰어. 어디서 따왔어? 뭐 한가 보려. 그거 난리 칠 거 아니야. 이게 다 보이지 않는 오징어 설계에서 이권들이 다 있을 거 아니야. 석탄은 아닌 것 같아. 그쪽은 좀 굳이 할 필요가 없고 좀 피해보자. 오히려 불경의 현대중공업 라인에 관련된 에너지를 하는 게 더 나아. 그래서 우리가 현대건설기에 더 집중하자. 알겠습니다. 선생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이제 K뷰티가 중국에 갔던 게 이제 좀 끝났다. 그쪽에 C뷰티라고 해서 차이나 사람들이 사용하는 화장품이 더 커졌다고 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또 어떤 기사를 보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그렇게 한국 화장품을 더 좋아한다고 해요. 베트남도 인구가 꽤 되고 새로운 시장으로 본다면 또 메말라가던 화장품주들에게 조금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베트남 인구가 많아봤자 얼마야? 중국보다는 안 되죠. 이게 쪽수가 안 돼. 쪽수가 안 되는데 뭘. 왜냐면 화장품은 납폭과다의 대반등이고 용산 개발 때 그 자산 가치에서 뭔가 좀 잠깐만 서부 트럭 터미널 그 아모레퍼시픽 그 본사들이 있잖아. 딱 자산 그런 걸로 좀 보자. 그냥 거기도 땅 거버넌스. 땅 거버넌스. 알겠습니다. 그냥 나는 베트남이나 동남아나 뭐 이런 그쪽에서 히트치는 화장품 만들면 이거 딱 발랐는데 뭐 10년 전뭐 보인다 그러지. 그럼 대박이지. 주기세포 무슨 화장품 뭐 무지개 10년을 젊게 해드립니다. 막 이런 거. 그런 거 새로운 거가 나오지 않는 한 나는 화장품은 꼭 카지노 느낌 들어. 오히려 지금 우리 일본을 좀 나지만 무지 갈 것 같아. 제 주변에도 되게 많이 갔어요. 우리 명동 가서 이 소리 듣는 거 같이 인스타를 내가 뒤져. 이제 그 일본 가서 사진들 쫙 나오고 그거 내년 3월까지 빈도수 볼 거야. 분명히 20, 30대 난리 칠 거다. 너도 가고 나도 가고 너도 가고 그래서 어느 명소 쫙 나오고 뭐 그래서 그냥 사진이 그냥 쫙 도배를 했다. 그러면 그때 이제 관련된 좀 하나투어 ZTC 뭐 이런 거 보면 JTC. JTC 그런 것들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 우리 이제 다음 주 체크해야 되는 이슈, 주요 포인트, 시장의 방향성 어떻게 예상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오늘 가장 중요한 것도 다음 주에 금리 결정됩니다. 10월이. 그리고 중간선거 이제 다 다음 주나 그게? 그 안에 이 큰 물질 연말장이 있어 없어가 결정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일단 고용지표는 안 좋게 나와야 되고. 배드 이즈 굿. 그리고 속도 조절. 10년짜리 국채 3.5 내려가야 되고 원달러 1,400개고 이러면 연말장을 내쓰고 그럼 전차가 시소가 아니라 같이 갑니다. 그러면 상승 종목 많아서 이제 연말장 뜨뜻하고 2,350이 아니라 2,500까지 봅시다. 그렇게 되면. 근데 그렇게 안 돼갖고 그러면 금연장 없어. 또 한 번 하단을 또 구경해야 돼. 그러면 이게 2,000개 중에 30개, 50개 찾는 장 또 다. 그럼 뭐 무지 힘들게 되고 그럼 국채 투자하는 게 낫지. 그렇지. 쉽지가 않네.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12월 요번에 12월 8일까지는 확인합시다. 11월 8일. 중간
그리고 CPI는 장에 트리거가 되게 좋게 나올 것 같아. 장한테 아니 그러니까 나쁘게 나온. 그러니까 전번 거보다 낮게. 낮게. 그래서 기술주 모멘텀은 한번 나올 것 같아. 이게 후행 지표들이거든.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 뒤통수 때려서 갑자기 서프라이즈 높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 요새 뭐 유가나 천연가스나 부동산 렌트값이나 뭐 이런 것들 보니까 그것만 잘 체크해 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인 이슈들 하나씩 짚어봤고요. 여러분들 시장의 큰 흐름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지 그리고 개별적인 뭐 이슈들 삼성그룹에 대해서 우리가 거버넌스적으로 집중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 체크할 부분들 네옴시티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서 좀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선생님 11월 15일? 그때 강연회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저는 한번 용산 CGV에서 한번 한 적 있지. 요게 또 명동으로 갑니다. 이번에는 그러면은 11월 15일 명동에서 몇 시에 시작을 하나요? 몰라. 몰라요? 저녁 같아. 몰라요? 화요일 날이니까 대충 6시나 7시. 나중에 공지하겠습니다. 네. 까먹었어. 명동 그때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많은가? 어느 나라 사람들이 많나? 또 한번 나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이게 평일이어가지고 저녁 퇴근 시간 이후일 것 같아요. 저희가 체크해서 전달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봐봐. 시간에 케어랩스 상한가, 흥국주정 상한가, 다 이런 납법과다 이제 뭐 수소나 뭐 헬스케어나 이런 것들도 많이 그러니까 납법과다 이번에 당분간 그 투기장 나올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느낌이 확 오니까 그리고 안 보이던 녀석들이 보여. 어떤? 이봐다 타짜들. 그래요. 나타났어요. 나타났어. 그 타짜들도 우리 책을 사야 되는데. 강매시킬게. 거버넌스를 위해. 그놈들 나만 보면 도망가는데. 그럼 선생님 달력은 하나씩 주세요. 책. 여러분들 이 책 지금 서점에서 구매도 가능하시고 온라인 서점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미리미리 또 주문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자 역사 공부니까요. 여러분들 역사 이게 그러니까 일부러 출판사장이 그림을 다 뺀 건 난 잘했다고. 난 그림. 제가 그 사파들을 위해 얼마나. 근데 그림을 다 빼서 술술 익혀요. 그래서 그 스토리텔링을 머릿속에 두면 하나그룹이라든지 코롱그룹이라든지 삼성그룹이라든지 우리 5대 그룹은 확실히 다 그 사돈의 팥줄까지 다 알아야 된다고. 이런 걸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들의 차이는 싸울 때요. 그 1도 각도의 순간적인 노차를 놓치냐 잡느냐. 그게 굉장히 어마무시하게 차이가 납니다. 한번 이번에 우리 제자가 결과물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한번 열심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언제 이거 파는 행사하면서 저거 하나 안 하냐? 라이브? 라이브요? 이렇게 계획은 적극적으로 없냐? 라이브를 말씀을 하시니 또 마케팅을 또 해줘야지. 한번 라이브를 잡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선생님 뭐 11월은 뭐 이벤트의 달인가요? 선생님 뭐 강연회도 하시고 우리 책도 나왔고 라이브도 하고 놀면 뭐하냐? 11월 12월에서 열심히 뭐 한번 뛰죠. 네, 여러분들 보이지 않게 협박합니다. 책 팔라고 그러고. 아니에요. 여러분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이 기업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금 알긴 하지만 한번 정리가 필요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럴 때 기업의 역사 부분에서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면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구독, 좋아요, 애정, 댓글 남겨주시고요. 뭐 라이브 일정 잡히는 대로 또 안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